问你一个问题，彩礼到底给多少？你是来相亲还是来做生意的？连流程都不走了。年纪也不小了呀，不想再浪费时间了。那你说吧，你说给多少合适？我时间也有限。30万，这在我们那边都是正常价格。哇，你老家哪里的？江西呀，我们那边40、50万都是有的。听你这么说，江西彩礼都快要赶上。 장 씨의 결혼 지참금은 이제 작은 집 한 채 값이랑 맞먹을 지경이네요. 이건 맞선이 아니라 장사하러 온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남자는 호구가 될 생각이 없네요. 그러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당신이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상대를 찾는 게 나을 거예요. 괜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男人放弃了交配权。 요즘 점점 더 많은 남자들이 교배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본능이었는데 이제는 연애와 결혼, 심지어 성욕조차 시들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패배주의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성적이고 깨어난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랑은 거래가 되었고 결혼은 천칭 위에 올려진 계산이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안정된 직장만 있어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와 집이 없으면 사랑조차 말할 수 없고 지참금은 수십만 위안, 거기에 30년짜리 대출까지 져야 하죠.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금융게임이에요. 그렇다 보니 남자들은 점점 더 게임을 아예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계산 끝에 나온 결과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판이 불공평하다면 그냥 빠져나오는 게 낫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남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퇴근 후엔 이미 지쳐서 여자에게 에너지 쓸 여력이 없어요. 게임이나 짧은 영상에 몰입하는 건 그 순간만큼은 설명도 연기도 필요 없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남자들의 침묵은 일종의 저항이에요. 불공정한 규칙이라면 그냥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는 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 된 겁니다. 이건 남자들의 타락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에 가깝습니다. 이 사회의 룰 안에서는 어차피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팔에서 내려오는 거죠. 大家好，我就是花了3500块到摩洛哥娶老婆的汪九玉。 안녕하세요. 저는 3,500위안을 들여 모로코에서 아내를 맞아들인 왕구어위입니다. 여러분은 여자친구에게 매달 얼마나 쓰시나요? 저는 단돈 3,500위안으로 외국인 아내를 얻었어요. 제 아내는 한 달에 300에서 400위안밖에 쓰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데려온 첫날 용돈으로 1,000위안을 줬는데 며칠 뒤 그대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으로 중고 휴대폰 하나 사세요. 당신이 라이브 방송하는데 핸드폰이 너무 느려서 수입에 영향을 주잖아요. 저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인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사줍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해 먹는데 한 끼 비용이 12안을 넘지 않아요. 아내는 제가 지금 무직이고 압박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절약만 하죠. 전화카드를 만들어줬는데 고향의 어머니에게 통화를 너무 오래 해서 사흘 만에 요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실조차 숨겼어요. 제가 화낼까봐 두려워서요. 제가 충전해주겠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인터넷으로 연락하면 돼요. 라면서 끝까지 거절했어요. 밖에서 밥을 먹으면 일회용 컵조차 집에 가져가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3km 이내 거리는 절대 택시를 못 타게 해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는 영화 목마인 속 대사를 떠올려요.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제 인생에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순수한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2만 km 떨어진 외국에 있었던 거죠. 제 아내는 대학 졸업자이고 3가지 언어를 할 줄 알지만 모로코에서는 이미 노처녀 취급을 받던 24세 여성, 사회의 구석에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중국 시골의 가난한 노총각으로 차도 집도 저축도 없는 처지였어요. 사실 장애가 있는 여성조차 지참금 12만 위안 이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런 돈조차 마련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세상에서 버려진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你们没觉得彩礼这个东西它很畸形吗？ 여러분은 지참금이라는 게 참 기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고 사회 발전에도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25세에 결혼하려고 한다고 해요. 지참금을 10만 위안이라고 해봅시다. 사실 이건 요즘 기준으로는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25세 남자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22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고 쳐도 3년 동안 모아둔 돈이 10만 위안이 될 확률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은 부모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10만 위안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결국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결혼 하나로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런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약한 집안은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지금 사회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왜곡된 풍습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지참금은 남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여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의 결혼 조건 중 하나로 강제가 되어 버렸죠.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것이 의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본질이 변한 겁니다. 10만도 힘든데 20만, 30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남자에게 더더욱 큰 고통이 됩니다. 결국 결혼은 거래처럼 되어버려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다는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숫자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참금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보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我看了那个博主叫上海小鹿子， 저는 최근에 한 블로거 상하이 샤오루츠의 글을 봤어요.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서로에게 염증을 느끼는 상태라고 고백했죠. 아내는 그가 조금만 손을 대도 역겨워하며 반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 3년 차인데 벌써부터 남편과의 신체적 접촉에 거부감이 생겼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차를 타면 늘 손을 잡고 있었고 늘 붙어 있고 끈적끈적할 정도로 달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다가와 안으려 하면 담배 냄새, 땀 냄새가 섞인 채 취가 너무 싫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은 아예 같이 자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남편은 코를 골고 저는 잠이 얕아서 잘 수가 없어 결국 남편은 소파에서 자게 되었어요. 아이가 이제 2살이 넘어 장모님과 자는데 저도 혼자 자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보살핌이 고맙고 같이 여행 가면 즐겁고 가족 셋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다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부터 남편과의 신체적 접촉은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이제가 결혼 3년 차인데 이런 상태라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问你们一个私密问题，老实交代。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성관계 한 게 언제인가요? 사람들은 일본의 저욕망 사회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중국도 이미 성불황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부부 중 36%가 1년 동안 10회 미만의 성생활을 하고 있고 95년생 이후 세대는 절반 가까이가 주 1회도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배우자가 있음에도 1년 내내 성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가 남성 10.6%, 여성 10.1%나 된다는 거예요. 성불황은 단순히 가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유아산업, 외식업, 호텔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올해 1분기 혼인신고 건수는 181만 건으로 작년보다 15.9만 건 줄었어요. 콘돔 판매량도 3년 연속 하락세죠. 한편 성인 웹사이트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금 현실에서의 성냉각과 가상의 성산업 호황이라는 기묘한 분열을 겪고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은 뭘까요? 첫째, 과도한 생존 압박입니다. 중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548시간으로 사실상 매일 7시간씩 일해야 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생산성은 낮아 겨우 자기 자신만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집값, 교육비, 생활비까지 얹어지면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나 성생활을 할 여력이 남지 않죠. 둘째, 남성들이 점점 책임을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다 써도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위해 쓰겠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남성 화장품, 게임, 자기 소비는 늘고 있는데 반대로 명품 등 여성 중심 소비는 줄고 있습니다. 셋째, 가상 세계의 대체 효과입니다. 남자들은 적은 돈으로도 성인 콘텐츠, 게임, 스트리머 후원 등에서 즉각적인 자극과 권력감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여성에게는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여자는 자기중심적 소비에 몰두하며 남성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결국 젊을 때는 서로 눈높이가 높아 결혼이 늦어지고 나이가 들어서는 감정도 욕망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되죠.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불황 시대의 본질이에요.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현실이 욕망을 억눌러 버린 거죠. 솔직히 요즘 중국에서 결혼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바로 지참금이에요. 사랑 얘기나 가치관 얘기는 뒷전이고 얼마 줄 거냐가 먼저 나오죠. 최근 방송에서 한 여자가 남자한테 대놓고 결혼 지참금 얼마 줄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남자는 황당해서
당신은 지금 맞선 보러 온 건지 장사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여자는 당당하게 30만 위안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고향에서는 40만에서 50만 위안도 흔하다고요. 그러니 이게 결혼인지 거래인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헷갈릴 정도예요.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 중국 남자들이 점점 더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집, 차, 수십만 위안의 지참금, 거기에 몇십 년짜리 대출까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금융게임이에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판 자체가 불공평하다 보니 차라리 그 판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 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런 현실에 지쳐버린 남자들이 외국 여성들에게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남자가 모로코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글을 봤는데 단돈 3,500위안으로 평생 동반자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한 달에 300위안 정도밖에 안 쓰고 심지어 남편이 준 용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당신 핸드폰이 너무 느려서 방송 수입에 영향을 준다. 이 돈으로 중고폰을 하나 사라고 말했대요. 얼마나 속 깊은 말이에요. 밖에서 밥을 먹으면 일회용 컵까지 챙겨와서 다시 쓰고 3km 이내 거리는 택시도 못 타게 한다네요. 남자는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났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비교가 안 돼요. 한쪽에서는 30만 위안 없으면 말도 안 섞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보다 당신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니까요. 중국 남자들이 왜 외국 여성을 선호하는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결국 문제는 중국 대령 미혼 여성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결혼을 급하게 서두르면서도 여전히 지참금 액수부터 따지죠. 감정보다 돈을 앞세우니 남자들이 점점 더 실망하고 떠나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 여성들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고 선택하니까 중국 남자들이 차라리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겠다는 말을 꺼내는 거죠. 사랑이 거래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결국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는 더 멀리 국경 밖에서 찾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